오늘 굉장히 많은 감독님과 배우님들을 모시고서 관객과에 대한 진행을 할 텐데요. 오늘 이 프로젝트의 개봉일이에요. 여러분들 영화 보시고 여러분들의 SNS에 많이 소문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감독님과 배우님들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입장하실 때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섯 편의 단편 영화가 옴니버스로 소개되는 작품이니만큼 각 에피소드의 배우님들 또 감독님들 자리 함께 해주셨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이 개봉일이니까는 여러분들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좋은 이야기도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 옆에 계신 첫 번째 작품과 다섯 번째 작품 마지막과 처음을 열고 닫았던 삼성 의원과 대리 드라이버의 연출자이자 이 총 프로젝트의 제작자이자 그리고 얼굴을 보셔서 또 알아보실 테지만 삼성 의원의 주인공이기도 해요. 제작, 각본, 감독, 연출, 연기까지 함께 하신 그 백승환 뭐라고 불러드릴까요 오늘? 백승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백승환 감독님 인사 한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네, 우선 그 개봉일에 이렇게 아트나인까지 와서 영화 끝까지 봐주신 관객 여러분께 제일 먼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저의 오랜 친구인데 제가 오래전에 부탁을 했는데 오늘 개봉일에 이렇게 주비를 맡아준 진명현 대표님한테 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 기획하고 뭐 지금 말씀하신 거 이거저거 한 백승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황동환 배우님은 등밖에 거의 안 나오셔가지고 등이랑 문자 메시지가 여러분들께 노출이 됐거든요.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간호 대리 드라이버에서는 제작부 스텝을 했고 양가성의 법칙에서 동안 역을 좀 아쉽게 맡은 송동환입니다. 수장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두 번? 세 번째 양가성의 법칙에서 형부 역할을 맡았었던 백수장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휘주 배우님도 배우도 하셨고 또 감독도 하셨고 백승환 감독님만큼이나 이 프로젝트에 많은 참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번째 작품 미안해 연출한 지일주고요. 세 번째 양가성의 법칙에서 유한 역을 맡아서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이혼합시다 팀은 쪼르륵 앉으셨는데요. 김재하 배우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혼합시다에서 해수 역할을 맡은 김재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개봉날인데 이렇게 자리 많이 채워주셔서 감사하고요. 5편 모두 다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질문 많이 해주세요. 조민재 배우님. 네, 안녕하세요. 저 두 번째 이혼합시다에서 상민 역 맡았던 조윤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허동갑 배우님 마지막.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합시다에서 잠성함 남수 민성 역을 맡은 석동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단편 5편의 배우님들, 감독님들을 모셨고요. 사실은 단편 영화를 극장에서 개봉관에서 만나보는 거는 쉽지가 않은 경험이고 5편 또 다 다른 얘기잖아요. 이 5편을 또 창간호라는 이름으로 묶으셨어요. 조금 특별한 형식의 개봉이 아닐까 싶은데 이 작품들 뭐 다 다르겠지만 출발점들은 5편을 모아서 또 관객들에게 개봉관에서 소개하게 된 이야기도 백승환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우선은 그 세 번째 정인이 감독님의 양가성의 법칙이 있는데 그 감독님이 작품이나 찍을까 그래서 시작이 됐는데 일이 커져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찍을 때마다 꼭 개봉하자고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지켜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뭐 여러 번 한 얘기인데 단편 영화 찍어놓으면 사실은 묵히고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꼭 극장에서 우리 한번 얼마나 우리가 못 찍었고 혹은 뭘 잘 못했는지 확인도 해보고 싶어서 원래 제가 이제 여러분들 처음 보시겠죠. 제 회사 이름이 계속 나오는데 백그림 단편선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극장에서 네 회사 브랜딩에 우리가 왜 돈을 줘야 되냐, 뭔가 제목 없을까라고 해서 고민을 하다가 뭔가 시작하는 배우들, 시작하는 감독들, 시작하는 스태프들하고 함께 한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창간호라고 지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창간호가 첫 작업이면 이제 또 다음 호도 나올 예정인가요? 약간 이제 월간 윤종신 프로젝트 따라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지난 뒤풀이 때 이혼합시다 팀에서 2를 기획하고 계시다는 소문이 살짝 흘러나와서 앞으로도 좋은 기획이 있으면 그 영화의 사이즈와 상관없이 계속 작품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이혼합시다 팀에서 2가 나오면 굉장히 SF, 해양 SF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그래도 각 에피소드별로 다 출연진 분들, 감독님은 다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각 팀별로 현장 이야기도 조금씩 들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이영진 배우는 안 계시지만 우리 양가석의 법칙의 백수장 배우님, 홍동환 배우님 같이 계시니까는 찍으실 때 지일주 배우님도 같이 계시네요. 어떠셨는지 양가석의 법칙 팀 얘기를 먼저 들어볼까요? 좋은 남친 선별하기 프로젝트를 찍으셨는데 좋은 남친 선별하기 선별하기. 예. 네. 그랬는데요. 어떠셨어요? 그 이영진 배우님의 호흡이랑 이런 부분들. 이영진 배우하고의 호흡이요. 일단은 뭐 유명하신 또 여고괴담 때부터 봤었던 건데 좋아하던 배우였었는데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처음에는 신기하고 그랬었는데 같이 또 작업을 하다 보니까 나이도 동갑이라서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같이 뭐 얘기도 많이 하고 이 작업하면서 같이 연기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네, 우리 송동환 배우님은 어떠셨나요? 혹시 편집된 분량이 있으세요? 전혀 없습니다. 있다고 하시는데 제작자님께서는 예, 그 약간 좀 앞판이 나오는 장면은 제가 불편해서 송동환 배우님의 앞모습이 나오는 예. 많이 불편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좀 편집해 주셔서 저는 갑자기 가서 이제 촬영을 갑자기는 아니고 하여튼 아침에 촬영을 하러 갔는데 영진 누나도 그렇고 형도 너무 친절하셔서 촬영할 때 뭐 불편하거나 어색함은 없었고 그때는 이렇게 딜주 배우는 없었고 그냥 그 후의 상황을 어떻게 그냥 무난하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그냥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일주 배우님은 양가성의 법칙 얘기 먼저 좀 들려주시고 그리고 미안해 얘기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양가성의 법칙 통해서 이제 백 대표님 처음 뵙게 됐었는데요. 일단 정말 되게 편하게 연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시사회 할 때 옆에 앉았던 매니저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되게 잘 어울린다고. 약간 양아치 같은 모습이 되게 자연스러웠다면서 그래 고맙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서로 하면서 되게 아무튼 되게 편하게 연기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되게 즐거운 작업이었던 것 같고 그 작업하면서 제가 이제 백 대표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5개 묶어서 개봉을 하려고 준비 중이다. 그래서 이제 저도 써놓은 게 하나 있는데 혹시 봐주실 수 있냐. 그래서 처음에는 좀 망설이시더라고요. 아니 일단 만들어 보고 괜찮으면 그때 함께 하자. 약간 이런 뉘앙스셨는데 그래도 나름 시나리오 한번 봐주시고 괜찮은 것 같다. 함께 하자라고 해주셔서 그렇게 같이 작업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써놨던 시나리오인데 좋은 배우들 만나서 좋은 스태프들하고 작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개봉 때가 되니까 호재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시죠? 오늘 목요일이니까 하루만 참으시면 될 텐데 그 스카이캐슬 드라마의 우주 역할인 그 강찬희 배우가 등장을 하잖아요. 아마 그 캐스팅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 그것도 먼저 여쭤보고 싶고 제가 사실 굉장히 궁금했던 캐스팅은 정국이거든요. 그
아역 중에서는 역대급 악역을 연기한 콧구멍까지 연기하는 그 정국이라는 배우는 또 어떻게 찾아내셨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캐스팅할 때 그 강찬이라는 배우가 시그널에서 이재훈의 죽은 형으로 먼저 열연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미 그 당시에 되게 나름 연기 잘하는 인정받은 아역 배우였었고, 근데 그쪽 FNC 쪽에 백 대표님이 인연이 있는 분이 있으셔서 좋은 소개 받아가지고 같이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스카이캐슬로 더 인정받아서 너무 축하드리고, 그리고 아역 배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역 전문 학원에서 이제 캐스팅 디렉터 만나가지고 접촉해서 이제 아역 캐스팅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저뿐만이 아니라 뭐 백 대표님이나 저희 오지 못했지만 윤영주 PD랑 같이 캐스팅 얘기하면서 되게 많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윤성호 배우 같은 경우는 워낙 안정되게 연기를 하니까 저 친구로 가고, 정국이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정말 뚱뚱하고 정말 못되게 생긴 친구가 하나 있었고, 저희 지금 전국으로 나온 친구가 이렇게 둘이 있었는데, 이미지적인 걸로 갈 거냐 연기적인 걸로 갈 거냐 봤을 때 연기를 월등히 너무 잘해줘서, 그리고 특히 저도 이제 제가 찍었지만 주인집 아들이다라는 대사가 저도 참 되게 만족하면서 촬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아역 배우들 연기 디렉션, 연기 연출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잖아요. 첫 연출작이었는데 힘든 점은 없으셨어요? 근데 친구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잘해줘서, 그리고 심지어 그때 1월 말 2월 초여가지고 1월 말이었어. 너무 추웠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이제 너무 적극적으로 잘해줘서 큰 무리 없이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윤성호 배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역 배우니까 어머니가 항상 계실 거 아니에요. 계신데 학원에서 한 번도 눈물 연기를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울어본 적이 없어. 많이 혼났다고 하는데 저희는 오히려 너무 잘 울어서 되게 고마웠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혼합시다 팀이랑도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되게 흥미롭고 재미있게 보신 에피소드일 것 같은데, 처음에 이 이야기 제안받고 세 분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전작이랑은 또 전혀 다른 연기를 해야 되는 캐릭터들이고, 새 캐릭터가 개성이 굉장히 남다른 캐릭터잖아요. 이재하 배우님부터. 네, 저는 옆에 계신 조민재 배우가 원래 저의 두 번째 출연작인 코리아에서 같이 호흡을 맞췄던 배우세요. 근데 이번에 제작을 맡게 됐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쫄랐습니다. 영화 너무 찍고 싶다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하고 싶다고 쫄라서 하게 된 케이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동안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저의 배우로서의 어떤 그 제가 이제 중심이 돼서 그걸 끌어가는 역할을 거의 맡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작품은 정말 너무 하고 싶었고,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에 되게 감사함을 느꼈고, 또 캐릭터가 또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거는 안 할 수 없다, 꼭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 조민재 배우님은 크레딧에도 또 제작자로 이름을 올리셨잖아요. 이 프로젝트, 이 이야기는 처음에 어떻게 그럼 시작이 되신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지금 단편 한 4개의 단편이 좀 단막극이 창가와 비슷한데요. 그렇게 좀 이루어져 있던 공연이 이게 원작이거든요, 사실은. 공연 제목이 이제 이혼합시다에도 그 대사가 나오는데, 질척거리는 건 질색이야라는 공연을 제가 보고, 근데 사실 이 이야기에 되게 제가 끌렸죠. 그래서 끌리기도 하고, 또 그 상민 역을 그 공연에서 했던 친구 보면서 쟤보단 내가 잘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영화로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사실 단순한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좀 저도 이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주변에 이제 지금 백상 대표님 외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김재하 배우도 그때 사실 이제 2018년 전이니까 그 MBC 버라이어티 그 우수상 받기 전인데 저희도 되게 호재지 않습니까? 그 말씀하셔도 돼요. 예, 프로그램이요. 네. 네, 그래서 김재하 배우 우리 서동갑 선배님 같은 경우도 흔쾌히 촬영 그 캐스팅에 응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자리에 함께 못했는데 하수민 감독님도 또 이제 흔쾌히 응해 주셔가지고 이제 촬영을 해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굉장히 생각보다 적은 예산으로 완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산은 적더라도 이제 마지막 장면 같은 경우에 보면은 또 공을 많이 들여서 후반 작업을 하셨어야 됐을 텐데 서동갑 배우님 이야기 듣고 나서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식 감독님의 영화 로마서를 보셨던 분들은 서동갑 배우님이 등장하실 때 너무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럴 정도로 한 번도 저희가 못 봤던 그 괴상한 메이크업과 그 스쿠버 다이빙복인가요? 그 위에 트렌치 코트를 입으시고 등장하는 것부터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캐릭터를 도전하셔서 완성하셨던 걸 수 있을 텐데 재밌긴 하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이 프로 제안 받으시고 어떠셨는지. 이 작품을 처음 제안을 봤을 때는 하수민 그때는 저랑 같이 있을 때는 연출이었어요. 저랑 이제 김홍파 선배랑 저랑 2인극을 하는 물안하는 공연에 이제 연출이었는데 그 공연을 하고 있을 때 문현성 감독이 와서 공연을 보고 이제 나름 추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수민 연출은 원래는 건축을 전공하고 그러다가 무대 미술을 전공하고 그래서 영화 미술 감독이죠. 그걸 하고 나중에 다시 연극 연출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얘기를 듣고 이제 저랑은 워낙 작품을 많이 같이 하고 있을 때여서 그 이제 시나리오를 보여주면서 저한테 원래는 먼저 역할을 저한테 생각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큰 이제 제작자가 나타나면서 나는 주인공 아니면 못한다. 그래서 제가 밀려서 민성을 하게 됐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시나리오 봤을 때 이게 정말 이걸 어떻게 이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저희는 이제 연극 연습하듯이 리딩을 따로 이렇게 몇 번 연습할 때도 그냥 하니까 대사만 하다 보니까 너무 재미가 없는 거죠. 인물이 어느 정도 좀 입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냥 대사만 전달이 되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한참 고민을 하더니 감독이 마릴린 맨슨이라는 그 가수의 영상을 보여주면서 그 스모키 화장과 막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너무 간 거 아니냐, 이거는 좀. 그래서 이제 그 화장은 이제 마릴린 맨슨은 좀 따라하게 되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주고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잠수함 타고 나왔으니까 우리 수트를 한번 입어볼까? 아는 사람 해서 수트 입어보고, 그리고 첫 등장이 촬영장에서 바로 만들어졌는데 그냥 하게 되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 물을 적셔서 등장을 해보자 그런 식으로. 심지어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또 그 로마서를 촬영 끝내고 바로 이걸 들어갔을 때여서 그 감독한테 그 로마서 2시간짜리 주인공보다 이거 10분 나오는데 고민을 더 많이 했다. 진짜 미치겠다. 이러면서 인물을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은 안에 입었던 옷은 해녀복인가요? 아니면 스쿠버복인가요? 형체를 약간 짐작할 수 없는 핏이 나오더라고요. 수트를 입은 거예요? 스윙스트를 네, 알겠습니다. 그 첫 번째 작품과 마지막 작품을 만드신 백승환 감독님께도 여쭤보고 있는데요. 되게 이런 자리가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너무 어색한 게 10년 넘게 친구였던 친구의 작품을 스크린으로 보니까는 이상한 데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 진짜 웃어야 되는데 말고 다른 데서 웃음이 나와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지막에 공항신에서 본인 얼굴 나올까봐 되게 조마조마하고 있었어요. 저기서 제 얼굴 나오면 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그 생각을 하고서 그 연기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진짜 지금까지 했던 모든 거를 다 쏟아 부은 게 어떻게 보면은 창간호의 개봉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획이나 배급이나 투자 같은 작업들을 진행을 하다가 이제 독립을 해서 제작사로 아마 이 극장에서 첫 번째 백그림의 제작 작품인 아티스트 다시 태어나다가 관객과의대를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본인의 연출작 그리고 연기작을 이제 소개해드리는 자리니까 좀 떨리는 마음도 클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소감이? 예. 너무 개인사일 수도 있는데 저도 시네큐브 프로그래머였던 진명현 대표님하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노인들 같네요. 그만 옛날 얘기는.
육두문자 없이 고급 언어 쓰니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뭐 사실 뭐 많이 떨리고 그러는데 약간 이런 강은보다는 조금 더 작품이 좀 비어 보이는 부분이 계속 보여서 그런 부분이 좀 창피하고 이렇게 티켓 구매해서 오신 분들한테 죄송하고 제 아까 옆에 앉아 계셨던 관객님께서 미안해 보는데 너무 많이 울어주셔가지고 그게 너무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이따가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감사한 마음과 앞으로 더 좋은 작품 해야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리 드라이버가 첫 번째 연출작이고 두 번째가 삼선 의원인데 대리 드라이버는 서울독립영화제에서 소개가 되었고 삼선 의원은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소개가 되었어요. 그 어떻게 보면은 관객분들 느끼시기에는 두 편의 톤이 되게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삼선 의원의 다음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짐작을 하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식의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 중이신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대리 드라이버가 서울독립영화제 간 다음에 미장센 영화제 갔는데 다 상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어설프게 상업영화 흉내낸 것 같아서 내가 상 못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완전히 반대 영화를 찍어보자, 무대로 들어가 보자라고 해서 이제 삼선위원은 찍었고요. 두 작품과의 그 어떤 계획은 대리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연극열전에 공모했는데 내일 발표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고 삼선위원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저게 대체 역사물인데 장편으로는 오히려 저게 조금 더 적합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좀 천천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두 작품 다 마지막이 흥미로운 영화적인 시도들을 하는 작품이라고 봤어요. 그 뮤지컬처럼 전환이 되는 장면이나 아니면은 삼선이면서 연극적인 부분들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부분들이 영화 쓸 때부터 각본 쓰실 때부터 계획이 돼 있던 구성이었는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예, 오늘 같이 왔으면 좋았었는데 5편을 유일하게 관통하는 분이 음악 감독님이거든요. 음악 감독님이 5편 다 하셨는데 음악 감독님하고 아예 처음에 노래 다 만들어 놓고 영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또 뮤지컬에 관심이 좀 많아서 그래서 아예 특히 이제 첫 번째나 마지막 작품 다 저는 사랑하는 장면을 춤과 노래로 대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영화를 함께 봐주신 객석의 관객분들 이야기도 같이 들으면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앞쪽에 계신 분 드릴게요. 네, 영화 잘 봤고요. 질문 아니고 잠시 팬심 전달 시간을 가지려고요. 제가 5번째 영화 보다가 잠시 화장실 가려고 딱 나갔는데 눈앞에 누가 앉아 있는데 제가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너무 예뻐가지고 한참 이러고 있다가 화장실 갔거든요. 너무 예쁘다는 백수장 배우님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그래서 아까 소리도 깨끗이 질렀는데요. 좋아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재화 배우님 네, 좋아한다라고. 김재화 배우님입니다. 네. 팬심 고백을 하겠습니다. 저는 백수장 배우님 너무 예쁘고 좋아합니다. 또 다른 관객분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관객분처럼 팬심을 고백해 주셔도 돼요. 백수관 대표님 뭐 심어주신 관객분 없으신가요? 네, 마음이 안 좋네요. 네. 영화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질문 생각하시는 동안에 아까 조민재 배우님께 저는 이혼합시다에서 마지막에 아파트 창 열리고 잠수함처럼 보이는 물체가 지나가는 게 되게 흥미롭기도 하고 약간 저 장면을 환상으로 보면 어떻고 실제로 생각하면 되게 다르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봐서 뭔가 아파트 안에서만 진행되는 이야기였는데 얘기가 좀 확장되는 느낌이었거든요. 그 마지막 장면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 감독님과 나누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일단은 원래 시나리오에도 잠수함이 두 사람을 태우고 바다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었고요. 공연이랑은 조금 다른데 사실 제가 그 공연 본 적이 너무 오래돼서 엔딩이 어땠는지는 사실 공연 엔딩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감독님과 함께 얘기 나눌 때도 어쨌든 저도 사실 그렇기도 하고 어떤 거냐면 이제 사실은
영화는 어쨌든 영화적인 어떤 환상을 좀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평소에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게 환상이 아니고 실제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런 장면으로 조금 보여지고 뭐 받아들이시는 분에 따라서 어떤 분은 저게 계속 그 남자의 꿈일 것이다 혹은 실제로 네,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두 가지 다 선택지 다 나름대로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감독님과 얘기를 해가지고 CG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협찬으로 지인 협찬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협찬 치고는 되게 잘 나와서 그냥 네, 아주 만족하고 있는 장면이 전 마지막 장면 되게 그 잠수함이 너무 좋더라고요. 배우들 나오는 건 좀 못 보겠는데 아 네, 좋았어요. 네. 그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른 작품들 양가성의 법칙에는 없었을 것 같은데 삼성의원이나 아니면은 대리드라이버에도 효과를 또 신경 써서 많이 준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연출하시면서 힘을 준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이 있을까요? 본인이 총 쏘는 장면 너무 007처럼 연출하신 거 아닌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그게 첫 번째 총 맞는 검은 그림자가 제 친동생인데요. 형제간의 호흡이 이다지도 안 맞는구나라는 걸 그때 되게 느끼고, 예, 우리가 좀 대화를 해야 되겠구나. 사실 저는 볼 때마다 제 총소리와 제 동생 이렇게 하는 게 계속 안 맞아서 되게 힘들었던 것 같고, 사실 뭐 힘을 썼다기보다는 처음에 저희가 대리드라이버가 이제 현장 그 세트에서 찍을 건지 도로에서 찍을 건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강변북로랑 올림픽대로를 약 10시간 정도 달리면서 찍었더니 딱 10분 분량이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매우 위험하기도 했고 힘들었던 점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원래는 세 배우가 그 다 뮤지컬을 하시는 배우들인데 세 분한테 제가 처음에는 군무를 해볼까요라고 했다가 힘들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은 그래서 현장에서 아 망했나? 약간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음악 나올 때 세 분이서 알아서 노셔가지고 2테이크 만에 다 오케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제가 인상적이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양가성의 법칙팀에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감독님은 지금 자리를 아쉽게도 함께 못 해주셨지만은 그 캐릭터들 박장변께 먼저 여쭤볼게요. 그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없을 캐릭터들이 좀 주요 캐릭터들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배우가 연기할 때 이영진 배우님도 그렇고 홍수정 배우님도 그렇고 좀 예민하게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전 여친의 집에 들어간다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대사에도 있었고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시면서 완성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감독님하고 얘기했을 때는 그 집이라는 공간을 좀 되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의 집은 즉 그 여자친구의 어떤 마음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어떤 남자의 를 표현하고 싶어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아니 지금 그 백승환 제작사 대표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알고 있긴 했는데 그 이 작품 연출하신 감독님과 백수정 배우님 작년 말에 결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감독 얘기를 한다는 게 와이프 얘기를 하는 게 돼버려서 아무튼 그렇게 그래가지고 저는 뭐 작업할 때 저는 전체적인 것보다 어쨌든 형구라는 역할은 그 좀 이해할 수 없는 형구로서도 그렇고 저 그냥 개인 저 백수장으로서도 그렇고 어떤 좀 알 수 없는 여성의 어떤 알 수 없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우리 남자들이 또 잘 알죠. 그런 것을 그냥 솔직하게 느끼고 그 영진이 하는 대사 어떤 행동들에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그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저는. 드렸지만 결혼 축하드립니다. 네. 그 캐스팅이 특히 남자 배우들 캐스팅이 흥미로웠던 게 저는 백수정 배우님을 작품에서 볼 때마다 정말 귀여운 장모 치와와 같다고 생각을 하고 실주 배우님은 약간 도베르만 같은
계과의 배우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질주 배우님 전작에서 되게 좋아하는 배우님인데 청춘시대도 그렇고 미스트리스도 그렇고 되게 이렇게 못된 남자, 그 주인공 옆으로 가면 안 되는 남자 역할들을 계속 연기하신 것 같아서 이번 작품 보면서 약간 속이 상하기도 했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아까 양아치 같다라는 표현이 들 정도로 그게 본인의 시그니처가 되면 안 될 텐데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다음 작품인 본인이 연출하신 미안해는 또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나 역할은 어떤 건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만들고자 하는 작품적인 모습은 미안해가 제일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좀 올드할 수도 있고 조금 클리셰하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감정적인 것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고 슬퍼할 수 있는 내용들. 그래서 지금 백 대표님이랑도 계속 여러 가지 작품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도 그런 분위기의 작품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연기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청춘시대나 미스테리스 같은 경우 그런 것도 있는데 양가성의 법칙도 그렇고 근데 이제 나름 사랑의 온도라는 드라마에서 나름 재기발랄하고 귀여운 PD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곧 촬영 들어가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도 약간 비슷하려나? 약간 게임 좋아하는 검사 역인데 여주인공을 꼬시려고 하는 뭐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그래서 나름 이제 검사 역할에 나름 착실한 그런 역할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만 굳어지지 않길 바라며 연기활동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연출 작품과 연기 작품을 통해서 더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재하 배우님 팬들도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아마 소공녀 보시고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지금 혹시 또 다른 작품 준비하고 계신 건 없으실까요? 전혀 없고요. 제가 공식적인 일정은 2월 4일 날 종영하게 되는 드라마 이후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좋은 영화 있으면 많이 추천 부탁드려요. 네, 2월 4일 이후로는 프리한 일정. 오늘 확인했는데 네. 13부에 이제 16부작인데 13부에도 제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매니저한테 야 14, 15, 16까지는 안 나오면 어떡하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좋은 작품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좋은 제안들 많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좀 질문을 생각하시는 관객분들이 계시네요. 가운데 쪽에 두 분께 손을 한 번만 더 들어주시겠어요? 네. 그 이혼합시다에 김재하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영화에서 사랑에 대해서 되게 독특한데 혹시 캐릭터의 어떤 점이 좀 끌리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아, 저분은 저의 매니저입니다. 제가 혹시 질문이 없습니다. 매니저 연기하신 거예요? 시작부터 그러면 어떡해?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까 했던 질문인데 똑같이 저렇게 해주셔서 이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시지 않았나 지금까지 이렇게 딱 잘랐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모르는 척 대답 한번 해주세요, 매니저님한테. 승수야 고생했어. 아까 했던 똑같은 질문이라서 그냥 패스를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독특한 사랑의 방식이라고 얘기를 주셨는데 사실은 이 혜수는 그게 전혀 독특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혜수가 진짜로 원하는 거 어떻게 보면 대사에도 나왔지만 어떻게 보면 당신보다 그것들을 더 사랑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남들이 보기에는 독특하지만 이 인물한테는 가장 절실하고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제가 그 당시에 둘째를 출산하고 몇 개월 안 됐을 때였어요. 좀 부어있기도 하고 저에게는 아이들도 정말 중요하고 저의 결혼 생활도 중요하지만 연기가 너무 하고 싶을 때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 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소중하지 않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지만 그만큼 나에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연기 나한테 너무 소중해.
그 지점이 약간 통해서 또 이 작품을 선택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그런 점이 저에게는 와닿았어요. 고마워 승수야.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안쪽에 계셨던 분께 마이크 드릴게요. 네,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네, 두 분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김재화 배우님과 백승환 배우님께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김재화 배우님께는 사실 매니저분과 좀 내용이 비슷하긴 한데 좀 더 이제 캐릭터적으로 좀 물어보고 싶어서 사실 뭐 사실주의 연기를 좀 많이 하셨을 텐데 지금까지 드라마나 이 작품에서는 사실 논리적으로 이야기보다는 가슴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어떤 영화에 좀 가까운데 캐릭터에 접근함에 있어서 뭐 힘들었던 점이나 아니면 뭐 에피소드를 좀 듣고 싶고요. 네. 그리고 MBC 연예대상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백승환 배우님께 또 질문이 있는데 그 작품에서 두 작품에서 좀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라일락 담배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혹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리고 영화 너무 잘 봤고 아까 백그림의 다음 행보가 뭐 영웅열전도 있고 했는데 혹시 영화적으로도 다음 행보가 너무 궁금해서 네,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백승환 배우님부터. 근데 본인은 담배 안 피시잖아요. 되게 특이한 설정인 것 같아요. 지금 질문하신 분은 김재화 배우님의 학교 후배이자 저의 연기 지도 선생님이 역임하신 이재한 배우님이십니다. 네. 그 앞으로 백그림의 행보와 라일락에 대한 라일락에 대해서 일단은 뭐 잠깐 제가 여기 다 목숨 걸고 연기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무례하게 역할을 하나 했어요. 근데 절대 결례를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재한 배우님한테 좀 부탁을 해서 레슨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큰 도움을 얻은 것 같고요. 그 영화는 앞으로 뭐 단편했으니까 이제 큰 거 가지고 이런 건 아닌데 사실은 장편 상업 영화를 지금 한 2년 정도 쓴 게 있어서 그걸 올해 들어가는 게 목표로 하고 있고 이재한 배우님 놓고 쓴 것도 있으니까 우리를 서로 지켜가는 걸로 하고요. 라일락은 제가 이제 최근에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저희 집은 1년 먼저 96년도에 부도났는데 아버지가 말보로 레드 피우시다가 부도나니까 도라지 피우시더라고요. 왜 도라지 피우세요? 했더니 이게 제일 싸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되게 남아있는 어떤 오브제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때 영화 촬영할 때 도라지를 찾으러 다니 도라지 잘 안 팔더라고요. 근데 라일락을 팔길래 그래서 라일락으로 결정했습니다. 김재환 배우님, 그 답변에 좀 추가로 덧붙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캐릭터를 어떻게 이해하시고. 그 사실주의 연기 얘기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 항상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연기라는 것이. 근데 저는 사실 현실이 더 사실 같지 않을 때가 더 많거든요. 제가 요즘 겪고 있는 일들 또는 어렸을 때부터 좀 그런 굵직굵직한 인생의 사건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더 영화 같을 때도 있고 그래서 꼭 이게 사실적이다 비현실적이다 이런 거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그 대본 그대로 받아들이고 연기했습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극장 스태프분 계시면 저희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요? 한 5분? 10분이요? 네, 10분 정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관객분? 네, 앞쪽에 두 번째 줄에 앞쪽에 두 번째 줄에 카메라 바로 앞쪽에 계신 관객분. 관객분들 카메라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 카메라 2대는 김재화 배우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영화 너무 잘 봤고요. 저는 아까 다른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미안해를 보고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첫 번째 연출자이시잖아요. 공식적으로는. 근데 왜 형제 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싶어 하셨는지 그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요거는 감독님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양가성의 법칙에서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한테 옷을 다시 돌려주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감독님 가장 가까운 지인분께서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화 찬스요? 전화 찬스? 지금 뭐 럽스타그램 같은 건가요? 지일주 감독님부터 먼저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학교 복학했을 때 극작과 수업을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습작이나 단편을 많이 썼었는데 그중에 이제 저는 외아들인데 사촌 동생이랑 어렸을 때부터 같이 컸어요. 12살 차이 나는 남자애랑 8살 차이 나는 여자애랑 같이 컸는데 하루는 남자애를 되게 혼낸 적이 있었어요. 제가 혼내고 방에 들어왔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안 좋은 마음에 되게 뭐 안 좋은 걸지 모르겠지만 이 마음을 시나리오에 담아서 쓰면 되게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 동생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조금 서로에게 위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그 글을 썼는데 다행히 그 글을 읽어주신 주변 뭐 지인분들이 좋게 봐주셔서 그리고 저도 제가 썼던 작품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고 마음이 많이 가는 작품이기도 해서 그 작품을 만들게 됐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사촌 동생분들의 영화 보셨어요? 아니 아직 못 봤어요. 보면은 같이 엄청 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 너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가 제 작품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라는 말을 듣거나 그걸 봤을 때 느껴지는 희열이 감사함이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기를 하면서 느껴지는 카타르시스만큼이나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너무 만들기 잘했다, 행복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백수장 배우님께 옷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저는 그냥 이거는 제 생각이 많이 반영이 된 거긴 한데 그 옷을 그 영진이 떡볶이 먹을 때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정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형구가 이제 헤어졌지만 집을 몰래 들어가서 뭔가를 찾고 정리를 한 다음에 나갈 때 뭔가 그래도 그 어떤 헤어졌지만 뭔가 간직하고 싶은 그런 그 향기일 수도 있고 어떤 그 갖고 싶어서 가지고 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뒤에 이제 지일주 배우하고의 어떤 그런 사건을 겪으면서 또 송중환 배우하고의 그 장면도 있듯이 어쨌든 영진이라는 인물은 남자가 옆에 뭐 마음이든 몸이든 항상 좀 있어야 하는 인물인 것 같고 그래야지 자기의 빈 곳을 좀 채워진다고 스스로는 생각하지만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인물인 것 같아서 이제 지일주 배우하고의 그런 사건을 겪고 정말 아닌 거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서 다시 그 옷을 뭐 약간 순진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소중하게 생각한다니까 갖다 줬는데 알고 봤더니 그 영진은 똑같은 옷이 또 있고 뭐 이런 것들에서 오는 어떤 약간 그냥 우리 인생들에서 그런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서 약간 그런 거를 표현하고자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답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 이제 한 분, 두 분 정도 질문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계신가요? 네, 이쪽 두 분인데 뒤쪽 먼저 드리고 앞쪽에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저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저 미안해를 너무 감명 깊게 봐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이런 장르의 영화를 이런 장르의 영화를 하셨는데 혹시 같은 장르나 비슷한 후속작이나 앞으로의 계획이나 행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제가 미안해를 만들고 나서 그게 2017년 1월 말 설날에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미안해 쫑파티 때 백 대표님한테 장편 시나리오를 하나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백 대표님하고 작년 2월 달에
오만이라는 작품 작업을 해서 지금 영화제 이제 출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랑 약간 다른 장르지만 헬로우 스트레인저라는 웹드라마를 하나 35분짜리 백 대표 영화 같이 만들었어요. 지금 유튜브에 상영 중이고요. 네, 그리고 일단 조금 더 실험적이고 조금 더 독립영화적인 소재의 시나리오를 백 대표님과 지금 공유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약간 사회 소외계층의 좀 어두운 면들을 얘기하는 작품들인데 그런 거 이외에 미안해처럼 뭔가 서로의 슬픔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약간 상업영화 타이즈의 장편 시나리오를 또 이제 공유하고 있는 게 있어서 앞으로 그렇게 조금씩 만들어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앞쪽에 계셨던 관객분한테 마지막으로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혼합시다 배우분들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재화 배우님하고 동갑 배우님이 만나실 때 앞부분에 외계어를 막 하시잖아요. 무슨 생각으로 그 부분을 하실 때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무슨 내용의 대화를 하고 싶으셨던 건지 그리고 이제 그걸 바라보시는 민재 배우님도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그걸 보셨는지 그런 장면이 나온 이제 그 고민하셨던 부분이나 그런 에피소드 있으시면 네, 궁금합니다. 그건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마 저희 영화 이틀 촬영했거든요. 딱. 근데 이틀 중에서 가장 공들인 장면이 그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오래 걸렸고 그게 이제 아마도 그 크레딧에 나오는 그 장면 그 오마주라고 돼 있는 제가 지금 정확한 감독님과 그 영화 제목 떠오르지 않는데 그 오마주하는 장면이 아마 그 장면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그 장면도 저희가 봤어요. 이 장면 오마주 하고 싶다고 이제 감독님이 그러셔가지고 봤는데 그리고 원래 시나리오에는 없던 연출 장면이거든요. 그 장면이. 그때부터 이해가 안 가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연기할 때까지 이해가 안 가서 사실은 네 저는 사실 되게 편하게 했던 장면이어서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네 그게 이제 감독님이 굉장히 정말 그때 감독님 눈빛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거 넣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네 어쨌든 저는 그렇게 편하게 했었던 장면인 것 같습니다. 손동갑 배우님과 김재훈님 무슨 생각으로 그 장면 연기하셨는지. 저도 그 장면을 처음에 넣겠다고 영화를 보여줬었고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떤 연출적인 미장센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둘만 소통이 되는 그리고 상민이와는 소통이 되지 않는 어떤 무언가를 감독이 연출을 어떤 얘기를 했었는데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그거는 그날 촬영할 때 재화랑 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불이 뭐 하는데 좀 난감하지만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또 감독이 또 하라고 하니까 열심히 했던 기억 뭐 그렇게 나옵니다. 김재 배우님이 마무리해 주시죠. 네, 제 기억은 조금 다른데 저는 감독님이 그러니까 주고받는 대사에 원래는 이런 의미다라고 해주셔서 이제 왔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있지 않았어요? 기억이 안 나셨나 봐요. 사실 저희 안에는 그 대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동선도 다 짜고 그랬군요. 다행이에요. 이렇게까지 해서 맞춰서 말은 하지만 속으로는 그게 다 있었던 기억이 있고요. 감독님은 이 남편이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만의 언어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자 해서 그 장면을 오마주 하셨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자리를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보셔서 영화 보시고 감독님들, 배우님들 이야기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진짜 사실 단편 안에서 이야기를 관객들한테 완전히 설득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배우들이 본인의 매력을 보여주는 것도 어렵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작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혀 다른 5편의 개성을 만나볼 수 있는 창간호는 오늘 개봉해서 이제 관객분들을 만나고 있으니까는 주변에 색다른 재미를 원하시는 관객분들에게 많은 소개 부탁드리고요. 내일과 또 모레에도 관객과의 대화가 예정이 돼 있고 또 오늘 참석하지 않은 다른 배우님들, 감독님들도 함께 한다고 하니까는 또 다른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다른 관객과의 대화에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계신 분들의 끝인사를 간단하게 드리면서 자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호동갑 배우님부터 할까요? 네, 이렇게 많이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주변에 좀 널리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대 감사합니다. 네, 제가 사실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는데 제가 지금 건방지게 모자를 혼자 쓰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원래 내일 하려고 그랬는데 샵 선생님이랑 표준 안 가서 어저께 제가 눈썹 안연골을 해가지고 이해가 죄송합니다. 제가 욕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을 것 같은데 양해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굉장히 창작 욕구가 엄청 막 되게 불타오를 때 막 만들었던 각자 이제 5편인 것 같아서 네, 많이 좀 뭐 상영 횟수가 얼마 안 되지만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변에 이런 영화가 있다 좀 소개시켜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걸 찍을 당시에는 개봉을 할 거라는 상상을 하지 못했는데 개봉을 시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상영관에서 또 상영관을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정말 날씨 추운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뭐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첫 단편이고 첫 작품인데 이렇게 개봉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런 자리를 갖게 된 게 정말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한 분 한 분 정말 너무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 감사하고 창간호 개봉날 뵙게 돼서 더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함께 해서 영광이었고 이렇게 추운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뭐 이렇게 아까 인사를 못하신 양보석 선배님이나 여기 뭐 일본에서 와주신 친구분들도 많이 계신데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여기 챔피언에 김용환 감독님 와 계시거든요. 근데 감독님이 한 7, 8년 전에 제가 술자리에서 야 나도 단편 찍고 싶어 그랬더니 했던 얘기가 카메라 들고 나가서 찍어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게 항상 제 안에 좀 뭔가 약간 죄책감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용기를 내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혹시 주저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자리 끝까지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 감사드립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시고요. 앞에 계신 분들에게 사인과 사진을 함께 받고 찍고 싶으시면 로비에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